안녕. 황금 언니야. 최근에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책을 읽었어. 이 책에서 인상 깊었거나 마음에 와닿은 책 구절을 읽어줄게. 영상 끝에 어떤 구절이 특별히 와닿았고 왜 그랬는지도 말해볼게. 끝까지 들어줘. 우선 책 줄거리를 간략하게 알려줄게. 이 이야기에서는 잠든 사람들의 도시에 위치한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 새로 입사한 페니가 주인공이야. 이 특별한 백화점은 잠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꿈을 판매하는 곳이야. 이 이야기는 꿈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통해 사람들의 삶과 감정, 그리고 성장을 그려내는 판타지 소설이야. 잠든 시간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꿈의 역할을 강조하며 독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힐링을 전달하고 있어. 1. 목적지요? 사람은 최종 목적지만 보고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 따위가 아니잖아요. 직접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고 가끔 브레이크를 걸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제맛이죠. 유명 작가가 되는 게 전부가 아닌걸요. 전 시나리오를 쓰면서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해안가에 도착하든 사막에 도착하든 그건 그때 가서 납득하겠죠. 전혀요.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손님은 현재에 집중하면 그에 걸맞은 미래가 자연스럽게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2. 여자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녀가 시험 치는 꿈을 꾼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여자는 학창시절 공부를 꽤 잘하는 학생이었고 동시에 시험에 대한 압박감에 죄어서 살던 학생이었다. 여자는 허공에 대고 한숨 쉬듯 말을 뱉었다. 정말 지긋지긋해. 3. 오 손님. 죄송하지만 그냥 악몽과는 다르답니다. 물론 저희도 열대야에 지친 손님들께 유령이나 귀신이 나오는 악몽을 조금씩 팔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피서 차원의 이벤트죠. 여러분이 구입하신 상품은 그저 그런 악몽이 아니에요. 정식 명칭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꿈입니다. 하지만 이런 걸로 어떻게 정신 수련을 하거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만 더 안 받으면 다행이죠. 가장 먼저 상황 파악이 끝난 손님이 물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거꾸로 생각하면 온 힘을 다해 어려움을 헤쳐나가던 때일지도 모르죠. 이미 지나온 이상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랍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 이렇게 건재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손님들께서 강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찻잔에 남아있는 차를 마시며 달러구트의 말을 곱씹었다. 남자는 그 후로도 잊을만 하면 이따금 재입대하는 꿈을 꾸었다.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기분이 나빴지만 어느 날 문득 이깟 꿈 따위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거나 그는 이미 멋지게 전역했으니까. 그리고 다음번에 재입대하는 꿈을 꾸었을 때는 그래, 군대도 다녀왔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나 하고 웃어 넘겨버렸다. 그는 전역하던 날 사회로 향하던 어색한 발걸음과 마음가짐들을 가만히 떠올렸다. 그리고 그 꿈을 이미 견뎌낸 이상 그건 더 이상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의 업적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여자는 반복해서 시험 치는 꿈을 꾸는 동안 더 이상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그때의 압박감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게 분명하다는 자가진단을 내렸다. 그녀는 회사의 일은 물론이고 결혼과 출산 등의 강제성도 없고 마감기한도 없는 모든 일에 스스로 기한을 두고 압박을 받는 자신의 모습도 알아차리게 됐다. 난 지금까지 잘해낸 내가 자랑스러워. 이전에도 잘해냈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든 결국은 잘해낼 거야. 자신을 무조건 믿는 마음.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마음. 여자에게는 이런 느슨한 마음가짐이 필요했다. 띵동.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꿈의 대가로 자신감이 대량 도착했습니다.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꿈의 대가로 자부심이 대량 도착했습니다. 그렇지. 과거의 어렵고 힘든 일 뒤에는 그걸 이겨냈던 자신의 모습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우린 그걸 스스로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단다. 타인의 삶을 꾸고 나면 어떤 꿈값이 도착할까요? 전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 부러워서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월감이나 안도감을 느끼기도 해요. 페니, 나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믿는다. 첫째, 아무래도 삶에 만족할 수 없을 때는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쉬워 보이지만 첫 번째 방법보다 어려운 거란다. 게다가 첫 번째 방법으로 삶을 바꾼 사람도 결국엔 두 번째 방법까지 터득해야 비로소 평온해질 수 있지. 어떤 방법이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것. 두 번째 방법은 말은 쉽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지. 하지만 정말 할 수 있게 된다면 글쎄다. 행복이 허무하리만치 가까이에 있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지. 나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꿈 챕터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 전업맘이 된 이후에도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 이런 압박감이 아이들에게도 부정적으로 전달되는 걸 느꼈지만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어. 이 책 읽고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압박감임을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고, 내가 잘해낸 것처럼 아이들도 잘해내리라 믿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느꼈어. 마음에 크게 와닿은 깨달음이었지. 내 역할은 아이들이 도와주는 것뿐이지 아이들 자신의 인생이니깐. 아이들을 잘 리드하는 엄마에서 아이들의 선택을 응원하고 도와주는 엄마로 마인드 세팅을 바꾸자고 마음먹었어. 혹여나와 같이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사는 사람들면 있다고 위로해주고 싶어. 이제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낼 거라고.